네, 금요일 주말라의 도전. 오늘은 다양한 소식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책 소개 준비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행복한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출판평론가계 민화평론가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민혁 기자죠. 이윤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을 하고 나서 이윤정 기자 그랬습니다. 결혼 안 해도 영화관 못 간다. 왜 못 가세요? 갈 사람이 없어서? 그쵸. 노처녀가 되면 똑같이 영화관을 좀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나이를 드니까 네. 사실 영화관 가고 뭐 쇼핑하러 가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멀어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랑 같이 보러 가야 되는데 다들 뭐 남편이랑 간다거나 네. 이렇게 되니까 혼자 가는 건 좀 궁상 맞기도 네. 하고 차라리 집에서 DVD 보지. 맞아요. 선혜 씨도 저는요. 그래요? 너무 저는- 공감한다. 맞아요. 공감도 하는데 네. 요새 제 남자친구도 물론 급하지만 이윤정 기자님 먼저 제가 좀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네, 진짜 정말로 매주 어떡하죠? 올해 안으로 저는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자면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혼자서 영화관을 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럼에도 그래야 불구하고. 기회를 좀 세상 남자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네. 혼자 가 있는데 앞에서 정말 뭐 이렇게 알콩달콩 영화 보는 사람 있으면 아. 이걸 이제 뒤통수를 오징어로 때리고 나올 수도 없고 속상해. 속상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취재를 여행지로 많이 가니까요. 아, 네.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당하는데. 특히 예, 바다 같은 데 가서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광경들을. 풍경을 보고 나면 볼 때는 속상하지만 전문 용어로는 그게 동기유발이라고. 아, 동기유발. 네. 확실한 동기유발. 오기가 생겨서 더 남자친구를 네.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의지가 있으면 또 되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정이님 저는 잘 어떠세요? 지내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계속 고집하고 계시네. 네. 아니, 근데 김성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부인이랑 영화관 자주 가실 가실 분 것 같아요. 우리 네. 출연자 가운데 정말. 1위예요. 부동의 1위. 그럼요. 예. 저희가 봐도 좀 신기하긴 한데요. 네.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가면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영화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영화를 모티브로 둘이서 같이 수다가 한 3시간 이어지거든요. 오. 아주 재미없거나 아주 시시한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그 영화가 왜 시시했는지에 대해서 왜 3시간 동안 재미없었는지. 뭐 토론한다거나. 네. 근데 확실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적 체험을 한다는 건 함께 대화할 거리가 생기는 아. 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화 생활을 같이 해보겠다라는 그런 뭐 쉽지는 않지만 그런 의식들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약간 바라고 있는, 꿈꾸고 있는 남편. 결혼 생활의 결혼 생활. 한 아. 부분인 것 같아요. 꾸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저희 집사람 좀 지겨워하더라고요. 뭔 남자 이렇게 수다가 많냐. 아니 근데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야 그럴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뭐 그쵸 이윤정 기자나 선혜 씨 입장에서는 저런 남편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보통 남자친구를 만나도 얘기할 거리가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년 전에 저희 집사람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정말 우리 남편은 영화 보고 나면은 그 일반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반치광 이런 영화 좋아해요. 네. 아 미안하네 우리 남편의 그 영화 그 수준을 그렇죠. 그래서 그래갖고 무슨 이렇게 잔잔하고 이러는 거는 근데 저기서 왜 저렇게 미적거려야 되는데 이러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이고 뭔가 이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런 남편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대화가 되잖아요. 알면 좀 설명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주부들이 이러실 거예요. 문화적 취향이 같은 것도 그렇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어떤 책 준비되어 있는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아, 그래요? 책이 좀 두껍기는 합니다. 이 네. 볼륨감이 이렇게 아주 두껍죠. 예. 백과사전인데요. 네. 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음식 이야기를 좋아할까? 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이탈리아 문화와 풍속으로 떠나는 인문학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네. 이 제목만 보면 책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책장을 열어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진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야기들도 너무 맛깔나게 잘 쓰여진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고급 교양 도서라고 할 수 있는 네. 책입니다. 저 책은 정말 제가 사서 보고 싶은데 저는 그 TV에서도 네. 음식 다큐멘터리 있으면 네. 빠지지 않고 보거든요. 그리고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이탈리아 하면 음식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가 떠오르진 않으시고요. 아니에요. 이탈리아 남자들 전 멋있는데. 한국 남자가 좋아요. 아, 예.
남자들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아, 멋있어요? 정말 멋있고요. 네. 이 구릿빛 피부에 아. 금발 머리를 약간 길게 장발로 하고 어. 몸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딱 그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그거 있잖아요. 꽃거지. 아, 그런 예. 이미지가 딱 어울려요. 약간 좀 아. 털털하고 허름하게 입고 어. 다니는데 이 광채가 나는. 네, 그래서 직접 보시면 굉장히 반하실 텐데. 그래요? 이탈리아 가면은 거지들도 다 얼굴은 장동건이라는 네, 그게 그래서. 꽃거지죠.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음식 얘기하다가 지금 거의 이탈리아 남자 얘기로 얘기가 빠지면서 어떤 한 분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계속 남자 이야기, 뭐 또 결혼 그렇죠. 이야기 자연스럽게 하게 네. 되고 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그 마음에서부터 친해지잖아요. 네. 사실 이 책이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탈리아라는 문화에 접근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어떤 지리적 특색, 역사적인 특징, 또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양상들 그런 부분들을 그곳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 그러니까 그들의 식탁 속에서 탐험을 해 들어가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어떤 네. 구성의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저자는 그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이탈리아인들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들의 어떤 땀, 정성, 그들의 역사가 담긴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관찰을 유심히 했다면 저자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뭐 그게 왜 그렇지라고 이유를 그렇죠. 묻기가 힘들잖아요.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러시아인이고요. 그런데 이탈리아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네. 그 대학에 그래서 강의를 하는 그리고 또 유명한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umberto eco의 그 장미의 이름 그 네네네. 유명한 작품을 이탈리아에서 러시아어로 번역한 그런 번역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움베르토 에코로부터 내 작품이 가장 완벽하게 번역된 것이 바로 러시아어다. 이 사람에 의해서다라고 얘기를 극찬을 들을 정도로. 그래서 이 책에 지금 그 서문 추천사도 움베르토 에코가 직접 그래요? 써주셨어요. 네. 세계적인 석학이 와. 대단한 책이다라고 추천을 했던 그런 네. 책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뭐 문화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골치 아프고 어려운 얘기 아닌가. 근데 그냥 요리 얘기고요. 네. 이탈리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그것이 둘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재밌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단순한 여행책,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리에 어떻게 다 담겨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안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정의를 내리거나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방인의 눈에서 보면은 너무나 간결하게 확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네. 문화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그렇죠. 알기가 힘들죠. 네. 그러니까 가령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겨울에 김장김치를 탁 열어가지고 그 김치를 꺼내서 그걸 이렇게 물론 먹기 편하게 하려면 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치면 좀 먹기 편하지만 사실 그 찢어서. 김치는 그렇게 먹기 아깝잖아요. 네.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쫙 찢어서 네. 먹었을 때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 사람이 본다라면 왜 저들은 손에 냄새도 그렇죠. 남고 그렇죠. 뭐 먹기도 불편한데 네. 꼭 저렇게 먹을까? 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이 도대체 한국인들의 어떤 문화적 정서와 어떻게 연결이 네. 돼 있을까? 뭐 이런 사실은 우리는 그 소리도 즐기잖아요. 네. 겨울 김장김치를 찢을 때 나는 소리는 그게 겨울에 그 아우, 어떤 네. 느낌이 있잖아요. 말이 잘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방인의 눈에는 아주 그 작은 것들이 신기해 보이는데 이 책의 저자도 그랬답니다. 무려 20년 동안을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어떤 특징을 발견했대요. 네. 무슨 일로 만나서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음식 얘기를 하게 된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마지막에는 꼭. 네. 그것도 뭐 어디에 그 올리브 오일은 어디 지방산의 것들이 맛있다. 그걸 또 어느 시점에 넣어야 맛있다. 스파게티는 어떤 방식으로 볶아야 맛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모든 대화의 끝에 다 음식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하호호하고
친해지고 네.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을 보였답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당연했겠지만 이 러시아 여인의 눈에는 굉장히 신기해 보였던 그렇죠.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이 책을 도대체 이게 이 음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이것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네. 아니, 우리나라 아줌마들 대화를 계속 들었으면 꼭 끝에 가서 남 욕하는 걸로 끝난다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의 얘기로. 근데 예.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정서가 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과 이제 제가 결혼을 네. 할 때 상견례라는 네.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는 두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양가 어르신들. 양가 어르신. 네. 그런데 어머니들이 별 이제 사실 대화하실 것도 없고 그렇죠. 썰렁하시잖아요. 어색하죠. 네. 음식이 네. 나올 때 네. 이 음식은 네. 뭐 저희는 이렇게 먹습니다. 네. 저희는 이걸 이렇게 요리합니다. 네. 뭐를 더 넣으면 좋아요.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급격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온 내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서 친해지시는 걸 네. 봤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상견례 자리에서 멸치가 네. 멸치 볶음게 나서 한식집이었거든요. 야, 여기는 멸치를 참 맛있게 볶았네라고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아직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네. 저희 엄마도 글쎄요, 멸치가 되게 좀 자잘한 멸치인데 이런 맛이 나요. 뭐 이런 그 멸치로 얘기가 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소개팅을 나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 아니 차를 놓고 처음에 예전에는 왜 요즘에는 뭐 술 마시러 많이 간다는데 찻잔을 놓고 저는 네. 커피를 못 마시니까 녹차를 꾹꾹 누르고 있었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제가. 그랬더니 그러자 녹차 티백이 터지겠다. 이제 남자가 상대방이. 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차 얘기로 가면서 음식 얘기로 갔었던 네. 기억이 나요. 오늘 방송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남편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뭐 그쪽은 소개팅 안 했겠어요. 사실 음식 이야기 하나 있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인생, 삶에 대한 태도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음식 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무잡하게 뭐 저희는 대충 먹습니다. 이러는 사람하고서는 얘기를 더 이끌어가기 힘들잖아요. 어렵죠. 근데 네. 나는 그 삶에 대한 태도가 음식 하나에 있어서도 정성을 들인다. 이건 네. 뭔가 성실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네. 하고 삶에 대해서 충분히 행복함을 느끼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어떤 실천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 사람의 어떤 생애 철학 같은 것들을 단숨에 느낄 수 있는 것이 또 음식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탈리아 메뉴판과 카메라를 양손에 들고 그리고 이탈리아 전역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도 찍고 또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그 음식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또 그 지역의 이탈리아 사람들만의 특징 이런 것들까지 잡아내면서 이탈리아의 역사를 하나의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시 얼개를 만들어 나가죠. 이탈리아 여행 가기 전에 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막에는 언어 습관이라는 얘기도 잠깐 네. 나왔는데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독특한 언어 습관이죠. 이탈리아어를 모르니까 그게 독특한지 아닌지를 저희는 뭐 저로서는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 언어 습관이라는 것이 네.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음식 얘기로 끝난다. 그 얘기. 네. 그 얘기를 네.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네. 어쨌든 음식 이야기야말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히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라는 네. 환영의 의미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 이탈리아인들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볼 수 있죠. 따뜻한 기후와 뭐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고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네. 바로 그러한 음식 하나에 이탈리아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의 어떤 정수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탈리아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럴 책 것 보다 같아요. 보니까. 네. 이탈리아가 워낙 요리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요리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책도 많은데 보면은 그렇죠. 질이나 지형이 이탈리아의 요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네,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죠. 네. 이렇게 남북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후가 다양하니까 식물들도 다양한 식물들이 나오게 되고 뭐 예를 습성도 들어서 좀 비슷하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바다를 또 네. 이렇게 삼면에 끼고 삼면에 있으니까 끼고. 해산물 같은 그런 네. 일단 재료들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굉장히 지역마다 특색 있게 발전을 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런 그 대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여행 가실 때도 실제로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가령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서 이제 카푸치노 커피 네. 예,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 가서 물론 뭐 대도시에 가고 그 프랜차이즈점 같은 데 가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네. 어디 정말 전통이 살아있는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밤늦은 시간에 나는 카푸치노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한 혼나요? 사람 아, 네. 그런가요? 그리고 또 가령 피자 같은 경우에 있어도 이 저녁에만 먹는답니다. 그 낮 시간에는 피자를 이탈리아 사람들은 안 먹는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농담을 해요. 뭣도 모르고 이탈리아 시골 가고 그 지방에 네. 있는 네. 피자 가게 네. 거기 가서 그 대낮에 피자 한 판 달라고. 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가는 네.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주방장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아, 우리나라 그렇군요. 왜 낮에 불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삼겹살 먹고.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고 네. 이런 거 안 하는 거랑. 네, 그거랑 비슷한 건가 봐요. 네. 근데 그런 집도 가끔은 있어요. 있어요. 네, 아침부터 맞아요. 저도요. 네. 삼겹살 구워 먹는 집 보긴 했지만. 아, 이탈리아 혹시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아. 정말 무식하게 점심 때 피자를 시켜 먹었었어요. 아. 그 휴게소 같은 곳이었는데 네. 화덕에서 바로바로 구워서 나오는. 근데 그때 뭐 이탈리아 남자도 멋있지만 여자들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그쵸. 화덕을 딱 구워서 네. 갖다 주는데 와 이런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정말 맛있구나라고 어릴 때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이게 주로 이윤정 기자는 음식보다는 사람을 보러 다니시는 네, 사람 구경하러. 사람 제가 네. 볼 때 고등학교 때 이탈리아 가서 네. 이 이상형이 정해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 이탈리아 한국에 와서 남자상으로. 눈에 맞겠냐고요. 그런 남자가 있겠냐고요. 어떠세요? 그렇죠, 김성 씨. 나 만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윤정 기자 눈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도 저하고만 주로 얘기를 하고. 정말로 암요. 아니, 악성 댓글을 달리거든요. 네. 지금 뭐 책을 좀 펼치셨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나요? 네, 근데 이 아,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찍은 네. 그 사진들이기는 한데요. 네. 사진이 너무 작품 사진 같이 아름답습니다. 예, 뭐 음식 재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네. 네. 무슨 마치 중간중간에 예, 들어가 아주 있고요. 맛있죠. 네. 아, 저는 근데 이탈리아의 모든 이 네. 영역을 다룬 작품이라고 아주 네. 역작이라고 극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 그야말로 이탈리아 네. 특유의 그 식문화 이런 부분들 또 각 지역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종횡무진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네. 이 저자가 직접 수집한 이탈리아의 아주 생생하고 맛깔스러운 그런 그 이야기들과 맛깔스러운 사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에서 이 책은 그야말로 굉장히 최고의 역작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탈리아의 전통과 유산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러한 뭐 행위나 네. 뭐 그러한 저작물에 대해서 수상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방카렐라 넬카 쿠치나 상 네. 뭐 그런 상을 이 책이 직접 수상하기도 하고요. 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통의 역사를 제대로 잘 읽고 이해하는 거는 기본으로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는 이런 책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 한국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화, 특히 네. 식문화. 우리 지금 뭐 김치라든지 또 뭐 불고기라든지 지금 뭐 네. 정말 요즘에는 떡볶이까지도 그렇죠. 지금 세계화돼가고 네. 있는데 단지 이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세계화라는 부분들만 이렇게 내건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어떤 상업화라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고 네. 있는데 뭐 사실 이것이 또한 진정한 상업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특성이라는 부분들의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측면들까지도 네. 우리 스스로가 좀 발굴을 하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함께 그 음식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면 그 단 하나의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네. 사랑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그렇게까지 살가울 그렇죠. 이유가 네. 없는데요. 네. 근데 우리는 특별한 애정과 뭐 단지 어떤 그분들이 잘생겼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친숙함이 있고 네. 그분들에 대한 애정들이 생기는데 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전 세계인들에 알려지고 있는 있다.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왜 정말 친해지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렇죠. 네. 그 인사로만 끝나는 얘기긴 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밥을 먹으면서 친숙해지고 친해지고 손님이 오시면은 대접을 못한 것 같다는
짠한 느낌이 드는 거는 식사 대접을 못했을 때거든요. 맞아요. 물만 한 컵 드리고 나가시게 하면 뭔가 좀 찜찜하고 이런 것처럼 결국은 서로 먹으면서 친해지고 소통을 한다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문화를 좀 많이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책 보다가 수없이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데요. 네. 막 점점 전 뭐 대단한 미식가는 네. 아니지만 이제 점점 더 특이한 이탈리아 음식 뭘 먹어볼까?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못 드시겠어요. 막 상상을 막 해봤거든요. 네. 근데 좀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그 그랑블루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 보면 왜 장르로라는 네네네. 그 프랑스 배우인데 이탈리아인으로 이렇게 예. 연기를 하죠.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방에 그 이탈리아에 계시던 시골의 어머니가 오셔갖고 그 호텔방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드시죠. 네. 직접 스파게티를 만드신다고. 만드십니다. 예. 호텔방에서 예. 이 뭐 그냥 파는 것은 이건 스파게티를 할 수 없다. 네. 내가 만든 것이 진짜다. 근데 사실 그 스파게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시골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비법으로 만든 그 스파게티. 그 스파게티, 하우스 스파게티. 하우스 그게 스파게티.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침이 고이네요. 네. 그 지역 가면은 그 지역 음식부터 이렇게 먹어보면은 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친해지고 이해가 이해한다는 좀, 네, 네. 느낌이 들잖아요. 이탈리아 여행 가기 전에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